이슈K 시간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 서거석 전북 교육감은 이제 전 교육감이 됐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홍정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북 지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서거석 전 교육감에게 결국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상고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사실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었습니다. 네. 원래 이게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법원에서 다툼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상도 있었지만 원래 1심에서는 그 폭행을 당한 교수가 자신이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진술을 번복을 하고 법정에서 위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항소심에 들어서서 2심에서는 자신이 위증했다는 사실을 자백을 하고 그 위증 사건에서 실제로 실형을 받아서 확정되기까지 했고요. 재판 과정에서 서전교육감 측과 밀접하게 접촉했던 그런 증거들도 새롭게 제출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을 토대로 항소심에서 새롭게 판단을 하면서 유죄로 이제 뒤집어졌었던 거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이제 법률심이어서 항소심에서 정한 그 사실관계 자체를 그대로 둔 채로 법적으로 잘못된 판결을 했는지만 검토를 하기 때문에 사실 또 대법원에 간 지도 한 2달여 만에 이 사건 재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는 예상됐던 그런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유죄로 본 항소심 판단에 법리 오인이나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앞으로 서거석 전 교육감은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건가요? 예, 사실 공직선거법에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면 당선 무효가 되도록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률에서 당선 무효가 된다라고 해서 그 명시를 한 법에서 발생하는 직접적 효력이거든요. 그래서 따로 뭐 별도의 절차를 둬서 뭐 서거석 전 교육감이 직을 물러나거나 이러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당연히 직을 잃은 상태이고 따라서 이제 권한대행 형태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교육감이 거리가 됐으면 그 권한 대행이 그 직을 이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 이제 교육감은 직무 대행 체제로 바뀌게 될 텐데 앞으로 전북 교육 정책에도 여파가 있을까요? 이제 권한 대행 체제로 전북 교육청이 운영이 되는 것 자체보다는 사실은 새로운 교육감을 언제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원래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 무효형이 있으면 이번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월 첫째 주 수요일에 보궐선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거리된 그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서는 특례를 두어서 그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전북 선관위에서 이제 10일 이내에 결정을 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보궐선거를 할지 말지가 정해질 건데 이제 보궐선거를 하지 않으면 내년 지선이 6월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의 뭐 1년여에 가까운 상당히 많은 시간이 남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서거석 전 교육감 체제에서 그 교육 정책에 대한 상당한 비판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갈등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1년 정도를 이제 권한대행 형태로 전북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그 안에서 더 갈등이 증폭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여러 지금 교육 주체들도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앞으로 전북 교육 현장이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번 재판은 선거법 개정 가능성과 맞물려서 관심을 끌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추진 중인 허위사실 공표죄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 논의 속에 선고가 미뤄지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혜를 보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은 다음에 네. 이제 민주당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그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이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서 전 교육감의 사건도 행위에 관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 법률 개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되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해서 항소심으로 다시 보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은 좀 다르게 항소심에서 오히려 유죄를 하고 대법원에서 확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기환송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좀 사안의 차이가 좀 있고요. 또 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을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당사자로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거는 이제 불확실한 사정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당연히 현행 법률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임기 1년 가량 남기고 교육 수장이 물러나면서 전북 교육계에 혼란이 우려됩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말씀하셨듯 대행 체제가 예상되고요. 벌써 내년 선거 많은 후보의 하마평이 도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벌써부터 이제 많은 후보자 이름들이 오르내리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 전북 지역의 교육감 선거를 보면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진보 진영에서 한 후보를 이제 추대해서 여러 명의 후보가 나온다기보다는 한 두세 명의 후보자들이 경합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다음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마 후보 단일화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가려질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사실 민주주의라는 거는 오히려 또 다양한 후보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정책과 공약, 철학을 이제 공유하면서 논의의 장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면서 광장에서 소비되면서 좋은 정책으로 더 갈 수 있는 그게 민주주의의 또 힘이자 장점이기도 하거든요. 앞으로 전라북도 교육을 위해서 많은 후보들이 자신들의 교육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나와서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서 훌륭한 교육감이 선출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1년가량 무엇보다 아이들 교육 정책 혼란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